민원을 끊임없이 제기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고, 이게 어느 순간부터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결국은 왜 이렇게 부모들이 불안해졌을까? 현재 대안교육이 경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방향성이 옳은가, 또는 앞으로 어떤 전망은 어떤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교수님의 생각을 간단히 듣고 싶습니다. 어떤 면에서 산청 간디학교가 1997년에 문을 열면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대안학교다 아마 그렇게도 많이 알려져 있죠. 그때로 치면은 지금이 대안교육이라는 깃발을 걸고 한 30년이 됩니다. 30년 세월 동안에 경남이 어떤 면에서 전국적으로 제일 앞서서 교육운동의 한 맥락을 짚어봤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리고 산청 간디를 비롯해서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로 해서 사립이 5군데, 이제 공립대안학교가 7군데. 그다음 작년 재작년부터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만 하면은 학력은 인정 안 되지만은 불법이라는 딱지를 떼고 그게 벌써 7개가 돼요. 우리 경남에서. 제가 간단히 어떤 아이를 이제 압니다. 이번에 이제 간디를 졸업했어요. 예, 예, 청년이 되었죠. 예, 예. 아주 어릴 때부터 봤으니까. 예, 예. 그래서 지금 뭐 할 거냐 이래요. 졸업하고 나서 만났는데 물어보니까 보통의 고등학교 졸업을 한 아이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대부분 답이 잘 모릅니다. 몰라요. 아니면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군대 가야죠. 대학에 들어간 아이들은 좀 놀아보고요. 막 이게 한 세 유형밖에 없어요. 제가 고등학교 교사를 오래 했기 때문에. 근데 이 아이는 답이 달랐어요. 뭐 할 거니 하니까 관심을 가진 게 몇 개 있습니다. 답이 다르잖아요. 아, 이게 좀 다른 교육 시스템인가 아니면 얘가 다른가? 얘가 그렇다고 중학교 다닐 때나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흔히 말하는 성적이 뛰어나가는 그런 아이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 이 무슨 다른 뭔가가 있는 것 같다. 뭐 쉽게 이야기하면은 일반 학교와 대안학교와 다른 점이 뭐냐 하면 저는 그냥 교육 과정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럼 무슨 교육 과정이 다르단 말이냐? 일반 학교는 어떤 면에서 다 똑같은 국영수사가를 가르치고 교육 과정이 있지만은 그 속에서 똑같은 국영수사가를 가르치더라도 대안학교 온 아이들은 일반 학교 방식으로 배우고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죠. 선생님들도. 좀 더 그 교육 과정을 재구성해서 아이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아이들 스스로 사유하게 하고 아이들 스스로 자기 주체성을 갖게 하고 자기 주도성을 갖게 하는 연습들을 일찍부터 교육 과정 속에 깔아놓는 거죠. 가령 단적인 예로 문제풀이식 수업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 입시 교육을 하지 않겠다. 그러면 뭐 해요? 질문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나는 한 3가지 정도를 생각했다는 정도 아이고 3년 동안 내내 자기 진로 문제를 자기 스스로 질문을 갖는 그렇지. 거예요. 현재 경남에서 하고 있는 행복학교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말 그 자체는 같죠. 어느 학교들 일반 학교다, 공립학교다, 뭐 사립학교다, 경남교육이다, 서울교육이다 할 것 없이 전국의 어느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어느 쪽을 가보세요. 행복이란 말이 없는 데가 다 있는데 있습니다. 다. 비전은 다 같아요. 일반 똑같습니다. 학교도 네. 대안학교도 할 거든. 근데 그렇게 행복을 말로만 하는 거지. 실제 삶 속에서는 그걸 행복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지금은 많이 상황이 달라졌습니다만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아침 7시 밤까지 아이를 불러내서 스테이지와 아이들이 94년도에 교실 이데아라는 노래를 부를 때를 상상해 보세요. 됐어. 이젠 그런 거 외쳤잖아요. 그 따위 수업 필요 없다고 외쳤던 그 시절부터 대안교육 운동은 시작된 거다. 그러면 대안교육과 핵심교육을 구분할 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1986년에 대구의 여중생 3학년 아이가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 하고 유서를 남기고 하늘나라로 갔어요.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입니까? 물론 그런 아이들이 한 해 200명, 300명씩 보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새로운 돌파구를 찾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함. 이거는 정말 아이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대안교육판에 뛰어든 거죠. 그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양희우 쌤이죠. 산청에 들어가서 틀을 잡고 간디 농장을 열고 간디 청소년학교를 열고 학교 설립 준비를 해서 97년에 드디어 간디 청소년학교를 연계. 우리나라 최초의 대안학교. 또 어떤 면에서 그 대안교육 운동이 전가될 갈점에 소위 말하는 이제
이유학교까지 생기게 돼요. 이유학교는 2003년에 문을 열어요. 우리는 혁신학교 얘기를 하면은 경기도 김상곤 교육감님을 떠올리거든요. 혁신학교의 깃발을 먼저 들었잖아요. 학교를 바꿔보자. 그럼 이유학교처럼. 이유학교가 사립대안학교란 얘기죠. 그러니까 사립대안학교에서 하는 그런 교육과정, 그런 교육활동, 그런 가치와 철학을 공립학교 쪽에도 좀 전파를 해보자는 운동이 저는 혁신학교라고 이해를 하는 거죠. 혁신학교가 뒤에 생겼잖아요. 예, 네. 시기적으로는. 예, 예. 뒤에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혁신학교는 대한민국의 지금 모든 도에서 예, 예. 다 그런 학교를 만들고 소위 말하면 진보교육감님이 다 그렇게 뭔가 생긴 해보려고. 이유에는, 예, 그랬죠. 그러면 제가 이제 생기는 의문이 왜 대한학교는 그런 교육감들이나 아니면 구체적인 프로그램 없이 경남에 대한학교가 몇 개 있는지에 대한 그 인식보다는 경남에 행보학교가 어떠냐 이런 이야기는 더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뭐 다른 도도 마찬가지고 대한학교에 대한 이야기는 상대적으로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그 저는 혁신학교다 대한학교를 구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좀 기준들이 있겠지만은 혁신학교 운동을 펼치고 끊임없이 학교 소위 교내 네. 학생들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 과정을 많이 바꿔내고는 있어도 한계가 있더라. 내가 바라보니 입시라는 한계를 뛰어넘지를 못하더라. 입시 체제를 그대로 두고 바꿔내더라도 결국은 아이들은 그 속에 가두어 칠 수밖에 없더라는 거지. 그럼 만약에 말입니다. 대한학교 아이들이 입시와 거리를 둔다? 아니 입시를 연연히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연연해 하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그렇죠. 예를 들어 생각해요. 쉽게 말하면은 대한학교 아이들도 다 대학 가요. 기준이 좀 다를 뿐이죠. 오로지 스카이 인서울 하는 그런 대학이 아니에요. 그리고 대학을 꼭 제 나이 때 가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가치도 있고 대학은 나이 30에 돼 가도 좋고 필요할 때 40에 돼 간다. 가서 필요할 때 가면 된다. 그리고 바로 가도 좋고 굳이 내가 대학 안 가도 된다고 생각해도 있고 이게 대학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무조건 대학을 향하고 있다는 이런 시스템에서 한 발 내려서는 거예요. 이런 큰 베이벨트에서 한 발 내려서고 내 길대로 나는 내 걸음을 가겠다. 그런 상황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 사회 구조에서 쉽게 인정이 안 되는 부분이 가잖아요. 바로 그 부분이, 그 지점이. 일반적인 사람들은 아직도 그에 대해서 시선이 별로 좋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왜 안 좋은가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하고 자유롭고 그런 생각을 아직 우리 사회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는 여전히 그 흔히 말하는 그 입시 주도 교육의 모습만 조금씩 바꿨지. 얘는 그대로 변함없이 가고. 그 다음에 우리 사람들은 그 시절보다 더 절제가 없어지고 경쟁하게 되고 표현은 안 그렇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절제 없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너무 하면 무조건 다 따라하는. 이게 우리 절제 없는 삶이라는 표현을 요즘 이제 많이 회자되고 있는 편안함의 습격이라는 책이 나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이병곤 교수님은 우리 과에 최근에 낸 책이 불편함의 교육학이라는 책을 냈거든요. 가면 갈수록 경험은 멸종되고 있고 책 이름 그대로 말하면 누구나 다 편안함을 추구하고 있고 그 속에서 실제적 경험은 자꾸 멀어지고 있고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내 스스로 주체적으로 주인이 되어서 무엇과 일에 도전해보고 스스로 서서 뭔가 어려움을 극복해보고 하는 것에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죠. 근데 그 과정이 저는 초, 중, 고등학교 교육 과정 속에서 아이들 그렇게 과두어 놓고 난장이로 만들어버린 것 아닌가. 벌써 유치원 다닐 때부터 벌써 그런 바람이 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4세 고시, 7세 고시란 말이 나오잖아. 맞아. 이런 비극이 어디 있어요? 이거는 그야말로 사회 구조적 폭력의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 보인 게 그 어린 아이들에게 좋은 학교 보낼 거라고 4세, 7세에 벌써 학원을 들어보내기 위한 시험을 보게 만드는 정도로 부모들은 너무 다급해 있는 거죠. 맞습니다. 불안해 있는 거예요. 결국은 교육의 모습에서 저는 오늘의 입시주 경쟁주 시스템을 고쳐내지 못하는 그 가운데는 부모들이 불안 심리가 작용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4세 고시, 7세 고시 이런 말은 없었잖아요. 최소한. 그렇죠. 네. 이게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86년도에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해가지고 죽은 그 아이 시절에는 이 정도 사회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더 미친 듯이 가버리고 부모들의 불안이 학교에
내 아이를 보내놓고 내 아이가 우리 담임 선생님에게 또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제대로 된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불안, 내 아이가 혹여나 그 속에서 잘 견뎌내지 못하고 잘 적응하지 못할이라는 이런 불안감, 이런 불안감은 부모들로 하여금 민원을 대상이 되고 민원을 끊임없이 제기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뭐 초등은 거의 난리입니다. 예, 예. 난리. 지금 저기 어느 순간부터 그런 일이 생겼거든요. 결국은 왜 이렇게 부모들이 불안해졌을까? 불안해지는 가장 큰 원인은 자기가 그런 위치나 그 소유 아니면은 자기의 어떤 영역, 자기가 불안한 거예요. 그게 못 들어갈까 싶어서, 그게 소외될까 싶어서 이 불안이 증폭이 되면 이제 자식한테까지 가는 거죠. 저는 그 불안의 근원은 조선시대 우리 사대부도 가지고 있다고 봐요. 왜? 그분들도 그 세계에 계속 유지하고 싶으니까 끊임없이 추동하고 충동하고 열심히 해라. 우리가 흔히 좀 멋진 예로 드는 한석봉과 어머니. 지금 굉장히 그 안 좋은 예라고 쓰지도 않거든요. 나는 떡을 썰 테니 너는 공부를 해라. 그거와 칠세고시와 차이점이 없단 말이에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모양만 달라졌지. 내가 떡을 쏜다는 것은 나는 이렇게 어둡고 험한 일을 하지만 너는 잘 돼야 돼. 어머니의 그 정신은 면면이 이어져서 지금 강남 학부모들이 되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뭐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자꾸 이제 교육의 본질 얘기로 지금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교육이란 도대체 뭐냐 말이야.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가 배운다는 건 뭐며 우리가 태어나서 한평생 목숨 거두는 그날까지도 끊임없는 배움의 연속이고 마지막 숨고는 그날까지도 끊임없이 무지에 대한 고백이거든요. 네. 그걸 가지고 평가하고 그걸 가지고 서열화하고 그걸 가지고 누구는 1등이다 누구는 꼴찌다라고 이런 짓거리를 참 심한 말입니다. 아, 괜찮아요. 이 유튜브의 좋은 점은 짓거리라 해도 관계없다. 정말 좋다. 이런 일들을 우리는 교육이라 이름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는 좀 고상하게 학문이라고 이름하고 이런 일들을 대단하게 뭐 학력이나 갖춘 것처럼 얘기한단 말이죠. 맞습니다. 우리 김순식 쌤은 교육 그 빛나는 이름 이런 책을 쓰셨지만 교육이 정말 빛나는 이름이긴 해요. 그러나 교육이 또 한편으로는 인간을 불행하게 한다는 사실. 현재로서는 거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창고등학교 전성훈 교장 선생님이 책을 쓰신 게 있는데 우리가 행복하려면 왜 불행한지부터 알아야 된다. 그래서 시리즈 3권의 책을 냈는데요. 첫 번째 책이 학교는 왜 불행한가. 네. 두 번째 책이 더 가슴을 찔러요. 교육은 왜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가. 제가 빛나는 교육 같지만은 교육 그 빛나는 이름도 역설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교육 때문에 빛이 나야 되는데 교육 때문에 우리가 더 짓눌려 있고 교육 때문에 우리가 더 불행해진다면 평생 불행입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가 뭔가 처음부터 걸음을 잘못 걸은 거 아니에요? 첫 단추 잘못 끼운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 놓고 우리는 거창하게 무슨 교육을 하는 것처럼 맞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돈을 쏟아붓고 거기에서 재단을 하고 평가하고 나누고 그리고 아이들을 몰아붙이고 그러니 부모들도 불안하고 아이들도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 정부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 권력들이 뭐에 그런 돈을 쓰고 뭐 어떤 부분에 그런 압력을 하냐면은 미래라는 이름을 붙이세요. 저는 이제 제가 책에서도 잠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미래교육 부분을 읽었어요. 네. 아주 간명하게 잘 정리를 해주셨더라고. 뭔가 있는 거야. 그 뭔가가 저는 자본이라고 봅니다. 예. 내가 먼저 선점해서 옛날에 토끼와 거북이를 우리가 들었을 때 교수님 어떤 생각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초등학교 들어와서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이 생각을 했습니다. 1등을 하면 거북이와 토끼가 1등을 하면 어마어마한 뭔가가 주어지는 것 같다. 두 번째, 토끼가 자서 1등을 놓쳤는데 우리가 아는 토끼는 절대 그럴 리가 없잖아요. 선생님들이 거짓말하고 있다. 왜 토끼를 저렇게 안 좋게 만들지? 분명히 토끼가 이겼을 건데. 그래서 쌤한테 제가 초등학교 2, 3학년 때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 왜 그 초등학교 2, 네. 3학년 때도 토끼가 왜 지는 모양으로 이야기를 만들었을까요? 선생님이 이랬어요. 그냥 그만 그 들어. 뭔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있어. 정말 좋은 질문을 했는데도 근데 지금은 사실 그게 어머니거든요. 그렇지. 왜 토끼를 나쁘게.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
아이들이랑 중학교에서 철학 수업하면서 약간 풀렸어요. 오케이. 예. 왜 풀렸느냐? 누군가를 짓누르지 않으면 내가 그 누군가보다 뒤처지거든. 그러니까 토끼와 거북이는 우리 자신인 거죠. 그렇죠. 우리 중에서 누군가를 눌러야 그나마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올라가니까.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 이야기를 하니까 아이들이 저보고 그랬어요. 교장 선생님, 토끼와 거북이 새로 씁시다. 새로 써야 돼. 새로 씁시다. 결국은 대안 교육을 한다는 얘기는 함께 사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다. 맞습니다. 우리가 60년대, 70년대 학교를 다녔을 때는 근면성실이 최고의 가치였어요. 면성실. 근대화와 산업화 시절에는 어찌됐든 땀 펄펄 흘리면서 깨 뿌리지 말고 가다가 토끼처럼 잠자고 게으름 피우지 말아라. 어찌됐든 땀 흘려서라도 네가 먼저 가게 되면은 1등 할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이솝우화에 나오는 토끼와 거북이의 우화는 그야말로 근면성실의 가치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21세기 새로운 시대예요. 그렇게 땀 뻘뻘 흘려서 꼭 1등만 하면 되자고 가르치는 시대는 아니라는 거죠. 좀 얄밉다, 토끼가. 네. 그래도 깨워서 함께 손잡고 함께 가야지. 이런 가치를 가르치자는 게 교육의 철학이고 가치가 돼야 된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담임을 하면서 얘들아, 토끼가 잘 때 거북이가 깨우면 토끼와 거북이 같이 갈 수 있잖아. 깨우는 게 맞아, 안 깨우는 게 맞아? 제가 아들 물어봤어요. 고등학교 2학년한테.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토끼가 잘 때 거북이도 같이 자야 된다. 그것도 좋은 방식이에요. 아이들은 농담 삼아 이야기했는데 그것도 사실 진리잖아요. 아까 초등학교 다닐 때 질문하지 마. 그냥 들어. 그냥 들어. 이랬잖아요. 아마 그때 이제 제가 질문 답을 들었으면 지금 이런 상황보다 훨씬 나아졌겠죠. 그렇겠죠. 근데 정말 거기에서 문제가 있는 거라고 봐요. 저는 질문을 생략하게 만들어. 질문을 못하게 만들어.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 그 대한학교에 오시는 선생님이 다 대한교육에 동의하고 오시긴 하잖아요. 근데 그분들도 그런 질문 있는 교육을 안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렇게 변화하기가 쉽지 않을 건데. 그렇죠. 어떻습니까? 제가 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도 교수님. 일반 학교에서 18년을 근무했었잖아요. 일반 학교에서 꽤 제가 괜찮은 교사인 줄 알았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했고 아이들과도 소통 잘하고 그리고 또 일반 학교에 있으면서 산청간대학교 개교 때부터 드나들면서 그 교육에 대한 선망 뭐 이런 걸 느끼고 그래서 결국은 간대학교를 연구하게 되었고 간대학교 연구로 사실은 박사학위도 따고 그 뒤로 또 간대학교 행복찾기는 단행본 책도 냈어요. 개교 때부터 9년을 드나들었어요. 얼마나 많이 준비된 교사입니까? 일반 학교 교사가 간대학교를 드나들면서 말이나 글로 배웠던 거죠. 그런 선망으로 제가 2006년에 드디어 간대학교 교사가 됐단 말이죠. 9년을 드나들면서 박사 논문도 써 단행본 책도 내 저만큼 말이나 글로 배운 대한교육 이론가가 어디 있어요. 근데 이렇게 배웠다는 거하고 실제 삶을 산다는 게 다르다는 걸 저는 나이 46에 비로소 깨달았어요. 눈물나게 깨달았어요. 아니더란 말이죠. 첫날 첫 수업부터 아이들한테 깨지기 시작하고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뭐라고? 가령 제 섭을 못 버리는 거예요. 저는 일반 학교에서 그래도 18년을 있었으니 아이들한테는 아무리 제가 뭐 대한교육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드나들면서 말이나 글로 배웠다 하더라도 그 섭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가령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첫날 첫 수업을 들어갔어요. 나도 가슴이 뛰지. 정말 간대학교 교사가 되고 싶어 갔는데 그때 제 수업 시간이 아마 정치 수업이었을 거예요. 이제 사회 과목이니까 그냥 일반 학교에 있을 때는 제가 사회문화 과목 한 과목만 했으면 돼요. 그리고 8반 들어가면은 286, 16시간 수업이 끝나. 한 과목 가지고 16시간 수업을 하니 무슨 교재 연구가 필요하겠어요. 또 문제풀이 수업하는데 교사용 지도서에 보면 다까지 다 달아줘요. 그래, 그런 교육을 하다가 산청간대를 가니까 4과목을 가르쳐야 돼요. 한 과목 가르치고 돌아오면 다른 과목을 또 가르쳐야 돼요. 이런 수업을 정말 열심히 교재 연구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됐다는 가슴에 부풀어 첫날 첫 수업 가가지고 야, 얘들아 드디어 여러분 앞에 섰네. 쌤 책을 읽었어요. 간대학교 행복찾기 우리 엄마도 읽어주래서 쌤 막 박수 치고 막 환영해. 그래 나도 막 가슴이 설레가지고 좋다. 또 대학은 수업하듯이 이번 학기 이렇게 공부해보자. 근데 야 아이들아 너희들 가만보니까 다 수능을 보더라. 그러니까 수능 걱정할 것 없어.
내가 1학기 정도 돼가지고는 다 좀 진도 빨리 끝내주고 2학기 되면은 뭐 참고서 같은 거 내가 좀 구해와가지고 문제 풀이도 좀 해주고 할 거니까 그런 걱정 말고 이렇게 공부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한 뒤에 학생 한 명이 딱 이런 포모를 잡고 나를 딱 정말 한시 못하는 듯이 가짠다는 듯이 나를 보고 있는 거야. 머리를 노랗게 물들인 아주 예쁜 고3 여학생 한 명이 이래가 딱 보고 있는 거야. 그래 내가 좀 멈쩍해진 거야. 네, 쫄았어. 당신이 저 친구가 왜 그러지? 팍 이래가지고 쌤요. 우리가 쌤한테 뭐 문제풀이식 수업이나 들으려고 정치 수업 선택한 거 아니거든요. 바로 직설적으로 정말 한 방 문 거죠. 내 섭이 거기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간대학교에서 4년을 보내면서 그 일반 학교에 섭을 벌이는 일이 4년이 걸렸어요. 아, 그게 오래 걸렸네. 그렇죠. 그러니까 대안학교 교사가 된다는 게 말이나 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실제 삶의 현장에서 그런 가치와 철학을 가진 부모님들과 함께 아이들과 함께 동료 교사들과 함께 지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고정관념, 내가 알고 있다는 이 착각, 뭔가를 막 가르쳐줘야 된다. 가르치겠다는 이런 의욕마저도 한 걸음 한 걸음 내려놓고 나를 비워내는 연습이더라고. 그러니까 대안학교 교사라는 게 단순히 그냥 뭐 가치와 철학을 말로 글로 배워서 시험 봐가 되는 게 아니고 현장에서 무너지고 깨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거듭나더라는 그 여학생이 서성이네. 수승이죠. 지금까지 여태전 선생님을 모시고 대한교육의 모습 그리고 여러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즐거웠습니다. 악수. 네, 아웃.